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땡땡 부어 있어요. 관절이 다 부어서 손이랑 발이랑 너무 아파요. 저는 맨날 붓는데 이게 다 살이 됐어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부종도 있습니다. 어떤 부종일 때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종은 몸에 체액이 정체되는 겁니다. 오래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고정된 자세로 일하면서 다리가 붓는 분들 있죠? 이런 정맥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싹 붓기도 빠지고 얇은데 저녁만 되면 띵띵 붓는 거죠. 저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제 얼굴이 부어요, 오후 되면 빠져요, 손도 아파요 하시는데 짜게 드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다 안 짜게 먹는데요. 근데 다 들어보면 라면 먹고 김치 먹고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은 잘 인지를 못할 수 있죠. 이런 부종은 사실 생명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할 뿐이죠. 근데 손 붓는 것 중에 아침에 붓고 아프고 한 게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오늘 잠깐 하고 며칠 있다가 또 생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증상이 생긴 게 수주 이상 됩니다. 그래서 증상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조금 구분하실 수는 있죠. 발하고 다리 붓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맨살 누르면 들어가지도 않죠? 그리고 만약에 탄력성이 좋으면 들어가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다리가 부었어요. 눌렀더니 들어가요. 안 나와요. 몇 초가 지나도 안 나와요. 내과적으로 가장 흔하게 보는 경우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부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의 체액량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콩팥이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가족력이 있어요. 어느 순간 다리가 붓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뻑뻑하고 너무 걱정돼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주부셨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니까 이제 관절염 때문에 이제 손이 많이 부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기저에 콩팥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안 좋아졌을까 봐 오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거죠. 왜냐면 정기검진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반되는 단백뇨가 있다거나 하루 종일 지속되는 다리 부종이 있다면 진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아, 내가 술을 좀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 기저에 있어요. 근데 치료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봤더니 뭐 황달도 좀 생긴 것 같고 배만 불룩불룩 나오고 별로 먹는 것 같지 않은데 팔다리 가늘어지고 하면서 다리가 붓는다? 간경화 때문에 부은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숨차거나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시면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종이 생기는데 한쪽만 생겨요. 양쪽 다 생기는 게 아니고 편측성으로 생기는 경우 혈관이 막히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리고 붓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림프 순환 해야지 하면서 림프 마스, 겨드랑이, 뭐 사타구니, 뭐 목 주변, 괄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암 수술이라던가 림프 곽청술이라서 암 수술할 때 림프를 다 떼내요.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팔이 이렇게 부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게 다 림프 부종이거든요. 그렇게 흔하진 않고 대부분 원인이 좀 뚜렷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요즘에 감기 많이 걸리셔서 이제 약 드시고 오시는데 저 이 약 먹고 부었어요 라고 오시는데 엔세이드라고 하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종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랑 약물에 의한 부종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증상이 있으실 땐 내원해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오랜만에 자녀분이 이제 아버지를 뵈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고혈압 약제를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다리가 여기서만 약 타다 드시는데 왜 그런가요?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CCB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게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드렸더니 이제 부종이 싹 가라앉았거든요. 혹시나 드시는 분들 중에 다리가 붓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주치의 상담에서 약을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죠. 치료 방법은 사실 부종의 원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부종하면 바로 이 질환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죠. 국소적으로 생기는지 전신적으로 생기는지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일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하니까요. 특히 숨차거나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시면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평소에 생활습관 관리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리 올리는 거, 우리 벽에 다리 올려놓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심장보다만 높게 올려놓으시면 다리에 있는 부종이 빠집니다.
반신욕 같은 거 하거나 압박 스타킹, 그다음에 이제 뭐 종아리 마사지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계속 쓰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가 좀 원활하게 돌 수 있게 하면 고여있던 혈액이 또 심장으로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걸 통해서 이런 정맥 부전이 있는 분들은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